새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? 그냥 깃털 달린 귀여운 동물? 사실 새는요, 자연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설계하고 완성한 가장 경이로운 비행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700.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벌새 심장이 1분에 뛰는 횟수입니다. 잠깐만요. 계산해보면 1초에 10번이 넘게 뛴다는 얘기잖아요? 와. 그러니까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? 이 질문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. 이 궁극의 비행기계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분해해 보시죠. 좋습니다. 어떤 기계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? 당연히 설계도랑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겠죠. 모든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, 바로 공룡 시대에서 시작됩니다. 새의 조상 하면 바로 이 두 발로 걷던 수각류 공룡에서부터 시작돼요.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약 1억 5천만 년 전쯤에 드디어 결정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. 바로 시조새죠. 네, 이 시조새가 바로 공룡과 오늘날의 새를 이어주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세요. 진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보입니다. 왼쪽의 시조새를 보면 아직 이빨이 있는 턱이라던가 길고 뼈로 된 꼬리 같은 파충류의 특징이 남아있어요. 그쵸? 그런데 오른쪽 현대의 비둘기를 보면 어때요? 이빨은 싹 사라졌고 꼬리뼈는 비행에 유리하게 하나로 합쳐졌고요. 날개 속 뼈들도 아주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했죠. 야, 이건 정말 진화가 빚어낸 걸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행기의 동체, 그러니까 새의 뼈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. 동체는 어때야 하죠? 당연히 가벼워야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튼튼해야 하잖아요? 새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. 그 비밀이 뭐냐? 바로 이 함기골이라는 뼈에 있습니다.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. 뼈 속이 골수 대신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. 텅 빈 파이프처럼요. 근데 그럼 약한 거 아니야? 싶으시죠? 전혀요. 그 속을 보면 마치 다리의 트러스 구조처럼 뼈 조직이 촘촘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강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잡아낸 거죠. 이 문장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. 새의 뼈 무게는 깃털의 총 무게보다 가볍다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뼈 전체 무게가 몸에 난 깃털 다 합친 것보다 가볍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진화했는지 감이 오시죠? 자, 이렇게 가벼워진 몸을 하늘로 띄우는 힘,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? 바로 가슴 근육입니다. 엄청나게 큰 가슴 근육이 날개를 아래로 꽝 하고 내리치면서 몸을 띄우는 힘, 즉 양력을 만들어내고요. 그와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작은 근육이 다음 날갯짓을 위해서 날개를 다시 효율적으로 착 끌어올리는 거죠. 이 단순하지만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바로 비행의 핵심입니다. 자, 뼈대, 즉 에어프레임을 봤으니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 볼 차례죠. 이 놀라운 기계가 그 힘든 비행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심장과 폐는 대체 얼마나 특별할까요?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. 새의 몸 전체 부피에서 폐랑 공기주머니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0%나 됩니다. 우리 같은 포유류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호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. 핵심은 바로 이 단방향 흐름이라는 거예요. 우리처럼 공기를 마셨다가 다시 내뱉는 게 아니고요. 신선한 공기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폐를 쭉 통과합니다.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. 덕분에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100% 가깝게 쏙쏙 뽑아 쓸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초고효율 터보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런 엄청난 엔진을 돌리려면 심장도 보통이 아니어야겠죠? 여기 갈매기를 한번 보세요. 땅에서 쉴 때는 심장이 1분에 한 130번 정도 뛰는데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 625번까지 치솟습니다. 거의 5배죠. 비행이라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인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. 그런데 하늘을 잘 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. 이제 새들이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시킨 아주 특별한 연장통, 바로 불이랑 발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
부리를 보면 그 새가 뭘 먹고 사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. 딱 맞습니다. 씨앗을 깨먹는 녹색 방울새는 튼튼한 원뿔형 부리를,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벌새는 길고 가는 부리를 가졌죠. 매처럼 사냥하는 새는 살점을 찍기 좋게 갈고리 모양이고요. 정말 어떻게 먹느냐가 부리의 모양을 그대로 결정한 셈입니다. 발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각양각색이죠. 독수리의 발은 사냥감을 꽉 옮겨주기 위한 갈고리 같고, 딱따구리 발은 나무에 착 달라붙기 좋게 앞뒤로 발가락이 나 있죠. 오리는 물갈퀴로 수영하고요. 그러니까 그 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발 모양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. 완벽한 맞춤형 도구들이죠. 특히 이 힘줄 잠금 장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다리를 구부리잖아요. 그럼 몸무게 때문에 힘줄이 저절로 당겨지면서 발가락이 나뭇가지를 꽉 잠가버려요.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잠자는 동안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. 와, 정말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?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이 대단한 비행 기계의 조종석으로 한번 가보시죠. 새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, 듣고, 느끼는지 그 놀라운 감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특히 시력이요. 이건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. 새는요, 자기 몸 크기 대비해서 세상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력은 인간보다 최대 20배나 더 예리할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흐릿하게 저기 뭐가 있네 하는 걸 새들은 4K 초고화질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눈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보면 그 새의 운명이 보입니다. 사냥꾼이냐, 사냥감이냐. 부엉이처럼 눈이 얼굴 정면에 있으면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. 사냥에 최적화된 거죠. 반면에 비둘기처럼 늘 쫓기는 애들은 눈이 머리 양옆에 달려 있어서 거의 360도에 가까운 시야로 주변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. 정확도냐, 감시 범위냐, 생존을 위한 완벽한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 있죠. 시력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. 청각도 엄청나게 예민합니다. 특히 올빼미나 부엉이는요, 양쪽 귀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서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핀포인트 딱 집어낼 수 있습니다. 살아있는 레이더나 마찬가지죠. 속이 텅 빈 뼈에서부터 터보 엔진 같은 심장까지, 그리고 각각의 환경에 맞춘 특수 도구들, 최첨단 센서까지. 새는 정말 진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완벽한 공학 작품입니다. 그쵸? 이 완벽한 생체 기계의 설계를 들여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과연 이들의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또 우리의 기술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